주유비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도 간이 일반 기준을 판단하는데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이 택시 드라이버님들을 위한 쉽고 유익한 세무 강의, 세무 하이패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담당하게 된 장진아입니다. 네, 오늘은 김동환 세무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 하이패스. 오늘 첫 시간을 맞아 우리 드라이버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과연 우리 드라이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건 어떤 걸까요, 세무사님? 네. 궁금해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핫 키워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입니다. 이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면 속된 말로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넘어가지 않으려고 운행을 조절하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다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과연 매출액이 얼마일 때 세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쭉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사업자 분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가장 대분류인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드라이버 분들께서는 전부 다 이제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쪽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내면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면 면세 사업자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내야 하는 과세 사업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이제 과세 사업자 안에서도 사업자가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출액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그 매출액 기준이라는 게 아주 잘 알고 계시다시피 8천만 원, 연간 8천만 원을 기준으로 나눈다. 이렇게 일단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어떤 세법상 차이점을 세부 항목별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표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죠. 간이냐 일반이냐를 구분짓는 거는 연매출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리고 연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매출이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차이죠. 부가가치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3%를 부가가치세로 내시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도 작년 6월 30일까지는 2%에 그쳤는데 이제 작년 21년 7월 1일부터 세법을 개정함으로써 2%에서 3%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세부담이 높아진 간이과세자의 세율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매입세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운행을 하실 때 보면 필수적으로 매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지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랑 동일한데요. 주유비를 낸다거나 아니면 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한다거나 운송회사 측에 수수료를 지급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매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입이 일어났을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그 매입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매입세 공제인데요. 그 율에 대해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고작 0.5%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해당 매입액의 10%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돌려받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과세자가 한 달에 주유비를 110만 원을 했다.
그러면 10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10만 원에 0.5%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차이가 여기서도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이제 매출액 곱하기 세율 빼기 매입액 곱하기 세율 한 게 우리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되는 구조로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운송회사 측에서 이제 파악한 우리 드라이버분들의 납부세액의 평균치를 보시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에서 2% 내외, 그리고 일반 과세자인 드라이버분들은 매출액의 5%에서 6% 내외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3배까지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이제 드라이버분들 사이에서는 간이과세자는 2%에서 3%를 내는 반면에 일반 과세자는 10%를 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냈는데 일반으로 넘어가는 순간 부가가치세 500만 원이 나온다. 뭐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제 뒤에 영상에서도 그 부분이 어떻게 계산됐고 하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결코 5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배 정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매입세 공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면서 필수적으로 매입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일반 과세자는 10%를 동일하게 까줌으로써 동일하게 공제를 해줌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5배까지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일단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단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크면 세금은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가 났을 때 일반 과세자는 그 마이너스 난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제 그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간이과세자는 세율을 일단은 뭐 일반 과세자에 비해 5분의 1 수준 혹은 한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적게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급이 나와도 이제 돌려주지 않는 거다라는 취지로도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납부가 있습니다. 신고는 간이과세자는 연간 1회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신고는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납부는 곱하기 2로 이제 간이는 2번, 일반은 4번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국가에서도 세금이 이제 꼬박꼬박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예정 고지라는 걸 통해서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은 미리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이는 한 번 신고하지만 납부는 2번 한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신고는 상하반기 2번 하지만 이제 분기별로 납부는 총 4번 한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드라이버님께서 요청하신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질문 잠깐 읽어보자면 유류비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도 간이 일반 기준을 판단하는데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혹시 이에 대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우선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드라이버분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핫한 질문이군요. 누구는 포함이 된다더라, 누구는 포함이 안 된다더라.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간이냐 일반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매출액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7,900만 원 매출을 하신 분이 그 해에 유류비 보조금을 1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8천만 원으로 판단이 돼서 나는 일반으로 전환이 되는 거냐 아니면 포함이 되지 않아서 7,900으로 집계가 되는 거냐 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군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류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 내 매출액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반 가세자로 전환됐을 때 과연 손해보지 않는 매출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 드라이버님에게 도움이 되는 그날까지 세무 하이패스 안녕. 안녕.